그날 새벽 지강호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위치가 영등포 한복판이 아니라 지도에도 안 뜨는 빈 공장으로 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화면을 멍하니 보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보여주듯, 일부러 겁먹이듯 남겨둔 흔적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한 번 삼키고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순이도, 동생 지강호도, 자신도 모두가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같은 시각 이지혁의 집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새벽부터 거실에서 서성였고 어머니 김다정은 지은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는 소파 끝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집은 원래 웃음이 많은 집이었는데요. 오늘은 웃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부터는 내가 내 말만 들을게. 내가 원하면 움직이고 내가 멈추자면 멈출게. 지은호는 잠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한 번 거절했던 사람이었고 지은호가 마음을 접으려 애썼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이지혁의 눈빛은 사랑이니 고백이니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책임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빛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책임감은 도망치기 어렵고 책임감은 쉽게 부서지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고 손에는 작은 지퍼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집 앞에 또 왔었어. 난 확신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지혁이 바로 물었습니다. 수빈아, 누가? 이수빈이 지퍼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그런 디테일을 아주 잘 봤습니다. 이거 주문 제작 장식이야. 그리고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쪽 세계가 따로 있어. 경호든 수행이든 돈 있는 쪽 사람들이야. 이상철이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이 움직였다는 거냐? 지은호는 그 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 박진석의 집, 그리고 그 집안의 중심에 있는 고성이 우아한 얼굴로 사람을 누르는 여자, 웃으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여자. 지은호는 그 얼굴이 떠오르자 갑자기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의 목소리는 이미 한 번 꺾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강호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함정일 확률이 큽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이어도 가야 해요. 그게 동생이니까요. 박성재 부사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무너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서겠습니다. 당신 가족을 건드린 건 결국 나랑 엮여서 시작된 일이니까. 이지혁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부사장님, 감정으로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상대는 감정을 이용하는 쪽이에요.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책임이죠. 그 말이 공기처럼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을 미워하고 싶었는데요. 미워하기엔 박성재 부사장이 너무 진짜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갑니다. 다만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거 남기고 동선 남기고
통화 녹음하고 가능한 건 다 합니다.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엄마 정순이 씨는 지금 어디에 계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식당에 근데 제가 억지로 문 닫으라 했어요. 지금은 가게 뒷방에 계실 거예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순이 씨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지강호를 구하러 가는 건 좋다. 그런데 지은호가 엄마까지 잃으면 그건 끝이다.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했고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지만 말끝이 흐렸습니다. 이미 겁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박진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습니다. 지은호 씨, 박성재 부사장, 이지혁 씨, 다 들리나?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밖에서 손을 뻗었다. 너희를 흔들기 위해서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고성이를 떼어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밖이 더 위험하다. 박성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고성의 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진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 시야 안에 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그 말은 박진석도 이제 돌아갈 다리를 끊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늦었지만 누군가는 드디어 선을 넘었구나 싶었거든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있는 장소 내가 전달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호 씨를 혼자 두지 마.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도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걸 듣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사랑이니 뭐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은호에게는 그 말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잘못하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정순이는 김다정과 이수빈이 함께 모셔왔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는 듯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지은호가 엄마 손을 잡자 정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이렇게.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미안해할 때 아니야. 강호부터 데려오자. 우리 다 같이.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났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자식들을 뺏어갈까 봐요. 이수빈이 정순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은 사람은 많아요. 조옥래 할머니도 계시고 김장수 어르신도 계시고 외부인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정순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집인데도 따뜻한 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억지로라도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딸을 붙잡고 울면 딸이 더 약해질 테니까요.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부사장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호는 계속 지강호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누나 미안. 나 때문에 누나가 죽을까봐 무서워.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호는 자기가 미끼가 된 걸 알고 나갔을 거예요. 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박성재 부사장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합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지은호 씨를 무너뜨려서 내 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해지고 아버지가 흔들리고 결국
집안일로 축소되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그림을 주지 맙시다. 지강호를 빼내되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요. 차는 지도에 뜨지 않는 공장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기계와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오히려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차를 멈추려 하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차는 조금 더 뒤에. CCTV 각도, 출입구, 도로 폭 확인하고. 박성재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권력자였지만 오늘은 권력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쓰는 능력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그 능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차. 이지혁이 바로 말했습니다. 내려요. 각자 휴대폰 녹음 켜고. 지은호 씨는 가운데서 움직이지 말고. 박성재 부사장이 차 문을 열자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쪽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요. 지은호가 몸을 떨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말투는 익숙했습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본인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남의 입으로 대신 말하게 만드는 방식. 지은호는 그런 방식이 고성희와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강호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웃었습니다. 급하네요. 부사장님이시라면서요. 이런 곳에서도 그 말투 그대로네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래 조건 말해요. 시간 끌면 경찰 올 겁니다. 남자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경찰? 여기선 경찰도 길 잃어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보여줘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공장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지강호가 나왔습니다. 손이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강호의 눈빛이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꽁꽁 감겨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지은호를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누나. 지은호가 한 발 내디디려 하자 이지혁이 팔로 막았습니다. 은호야, 조금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봐요. 멀쩡하죠? 다치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상처가 싫거든요. 남는 건 귀찮으니까. 그 말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말하는 태도. 상처가 증거라서 싫다니. 지은호는 소리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지강호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이를 깨물었습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해요. 지은호 씨가 박성재 부사장과 엮인 걸 정리하는 거. 그리고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거. 그럼 지강호 씨는 집에 돌아가요.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요구를 고성희가 했겠죠. 남자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이 원하는 건 지은호를 끊어내는 거지. 박성재 부사장과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결국 박진석 회장님을 흔들려는 거죠. 남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래서 더 귀찮아. 그 순간 검은 차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박성재 부사장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환, 너 왜 여기 있어? 이지환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짧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제일 비겁한 말이에요. 이유가 뭔데요? 이지환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상처받은 연애를 했던 사람 특유의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이지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영나 씨요. 지은호는 그제야 퍼즐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딸로 데리고 있었고 박영나는 엄마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면 고성이는 박영나 주변 사람을 먼저 죄책감으로 묶습니다. 이지환 같은 사람은 딱 그런 방식에 걸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낼 겁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지키는 게 박영나 씨가 아니라 고성희의 손발이었다는 걸. 남자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정의감?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정의감 아니에요. 제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이지환이 갑자기 손을 들어 지강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는데요. 이지환은 지강호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밀치고 지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뛰어. 지강호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뛰었습니다. 지은호가 강호야. 하고 외치려는 순간 이지혁이 바로 지은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박성재 부사장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공장지대는 울림이 컸습니다. 발소리와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반사됐고 어디가 출구인지 감각이 흐려졌는데요. 그 와중에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잡아. 지은호는 지강호를 끌어안 듯 붙잡았습니다. 지강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때문에.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사람만 있어. 그때 박성재 부사장이 몸으로 한 번 막아섰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남자와 부딪히면서 박성재 부사장이 휘청했는데요. 이지혁이 박성재 부사장을 잡아당겨 세웠습니다. 둘은 한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쟁자처럼 얽혀있던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같은 목표였습니다. 지은호를, 지강호를 살아서 데려간다. 이지환은 마지막까지 뒤에 남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짧게 외쳤습니다. 박영나 씨 부탁합니다. 그분이 진짜로 무너질까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환은 검은 차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출은 성공했지만 누군가가 대신 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씩 희생되는 구조, 그게 고성희의 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 동안 지강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강호는 늘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았지만 오늘의 지강호는 달랐습니다. 지강호는 자기 잘못이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뼈에 새긴 얼굴이었습니다. 지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 여자 내 귀에 대고 말했어. 너희 엄마는 너희를 지킬 힘이 없고 너희 누나는 사람 하나 못 지킨다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 누나가 잡혀갈까봐.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강호야, 내가 잘한 거 하나 있어. 너는 끝까지 누나 편이었다. 그걸로 됐어. 대신 이제부터는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 같이 결정하자.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사과였고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만들어지는 순간 고성희는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를 완전히 막아두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이라는 시간의 틈, 그 틈을 고성희는 끝까지 이용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서재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나를 범죄자 취급할 거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았던 25년이 내 범죄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 확인해야지.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인하면 당신은 깨끗해져? 당신도 수많은 사람 밟았잖아. 그 사람들, 당신 때문에 울었잖아. 박진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박진석의 죄책감을 칼로 썼습니다. 박진석이 분노로 치고 들어오려 하면 너도 똑같아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함정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깨끗하지 않다. 하지만 너처럼 사람을 거래하지는 않았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거래? 여보, 세상은 다 거래야. 당신 회사도, 사람도, 사랑도.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랑까지 거래로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박성재 부사장, 그 애를 정말 사랑해서 키웠어? 아니면 후계자로서 필요해서?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 부사장을 사랑한 건 맞지만 동시에 회사가 늘 끼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침묵하자 고성희가 더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당신도 계산해. 그런데 왜 나만 악마가 돼야 해? 박진석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성희의 통화 기록, 재단 계좌, 병원 결제 전부 확보한다. 그리고 고성희는 오늘부터 내 지시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감금이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너는 움직이는 순간 누군가가 다친다. 그때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나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박영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오늘은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영나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지환이 사라졌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박영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를 막으려다가 결국 그 사람이 대신 잡혔어요. 고성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지환 씨는 내 기사일 뿐이야.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사람이야. 엄마는 왜 사람을 일뿐이라고 불러? 고성희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박영나의 질문은 고성희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박영나는 엄마에게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고성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였던 적이 있니? 그 말은 잔인했고 박영나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독립하는 순간을 배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신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도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의 집에서 지강호를 재우고 정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이제 무섭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너를 지키려다 내가 망가질까 봐야. 지은호는 엄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무서워요. 근데요, 무서운 걸 숨기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숨지 말자.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마치 살아남자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일 박진석 회장님이 이사회에서 고성의 관련 자료를 꺼낼 거야. 지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사회요? 그럼 회사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회사가 흔들릴 거야. 박진석 회장님은 지금 회사까지 걸고 고성이를 끊어내려는 거야. 늦었지만 진짜 결단이지.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권력자였고 지은호는 평범한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싸움의 중심에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거대한 집안을 흔들 수도 있구나. 이수빈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안 당해. 마지막에 더 크게 물어. 지은호는 이수빈을 봤습니다. 뭘 물어? 이수빈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니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지은호를 약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약점은 늘 희생을 부릅니다. 다음 날 슈조이 그룹 본사 회의실. 박진석은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고성이를 공개적으로 끊어내면 회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도망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질 겁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박진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정 문제를 회사의 리스크로 바꿔서 막으려 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의 표정은 결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지은호를 지키는 사람으로 서겠다는 결심이요. 박진석이 이사회에 말했습니다. 가온재단 자금 흐름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고성희 이사장이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성희는 이사장이었고 외부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봉사, 기부, 행사. 그런 이미지로 회사를 떠받친 면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가정 문제로 해결하실 일을. 박진석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가정 문제가 아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일부는 추적 중이다. 이건 회사의 문제다. 박진석이 자료를 띄우려는 순간 회의실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전원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는데요.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이런 건 준비된 방해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바로 노트북을 열어 보조 화면을 띄우려 했지만 노트북도 먹통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을 건드린 겁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가 이미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지은호, 지금도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이사회장 안에서 가장 먼저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을 지키고 있다는 거요. 힘을 지키려면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게 가장 빠릅니다. 박진석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쪽 즉시 확인. 지금 당장. 박성재 부사장도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박진석이 박성재 부사장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면 더 위험해진다. 고성이가 원하는 그림이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이지혁? 지은호 씨는 지금 우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그 말은 박진석이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의 집 앞 골목에 낯선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게 선팅돼 있었고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을 훑고 있었는데요. 이수빈이 창가로 다가가다 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왔어. 진짜로 왔어. 이지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상철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실 중앙으로 모았고 김다정은 정순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지 마. 문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지강호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누나, 내가 또. 지은호가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호야, 너 때문에 아니야. 그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강해서 오는 거야. 근데 강한 사람도 끝까지 강하진 않아. 지은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떨렸습니다. 사실 지은호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은호가 무너지면 엄마도 동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단호한 울림이었는데요. 그 울림은 예의가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얘기합시다. 이지혁이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나가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지혁 씨죠. AP랑 일하신다면서요. 똑똑한 분이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AP라는 단어를 일부러 던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내 배경도 내 커리어도 다 흔들 수 있다는 신호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김다정이 조용히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왔어. 우리가 버티려면 증거가 필요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증거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묻고 우리는 무서웠다고 말하겠지. 그런데 세상은 무서웠다만으로는 안 믿어. 찍어야 해.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문 밖의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호 씨가 선택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지강호 씨도 정순이 씨도. 그 말이 지은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만 하면이라니.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문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과 멀어지세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에게 고성의 이사장 꺼내서 손 떼라고 전하세요. 그럼 끝입니다.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본인이 모릅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안쪽에서 문을 단단히 막아놨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지만
가족을 지키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다. 너희 같은 사람 들어올 곳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밖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흠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겁먹는 순간 저것들은 더 신나. 지은호가 계속 녹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증거는 오늘의 목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지 마세요. 문 밖의 남자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차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겁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차가 골목 입구에 급히 멈춰섰습니다. 박진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의 문 앞에서 누군가가 문을 부수려 했던 장면.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지은호와 정순이, 지강호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고성이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사람을 짓밟는 데서 나온다. 박진석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잡으세요. 지금. 경찰이 움직이자 남자들은 차로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이 좁아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명이 잡혔고 다른 한 명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박진석은 잡힌 남자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웃으려 했지만 박진석의 눈빛을 보고 웃음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에는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적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냐? 남자가 대답하지 않자 박성재 부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고성의 여사 밑에서 움직이지. 나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 우리 집에서 봤어. 남자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정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낸다. 오늘부로 고성이는 내 가족이 아니라 범죄 용의자다. 법으로 간다.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지금까지 지은호에게 먼 세상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의 박진석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집 문 앞에서 지은호의 가족을 지키려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지금 와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그 사과는 박진석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평생 남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박영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석이 받자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경찰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지시해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우진 오빠도 옮겼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숨겨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사라질수록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로 옮겼냐? 박영나가 울먹였습니다. 몰라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요. 박진석이 날 버리면 나는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걸 먼저 부순다고. 박진석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옮겨갔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자신에게 묻는 듯 말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박성재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건 지은호 씨 가족의 안전입니다. 그걸 지키면 고성이는 힘을 잃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고성희의 돈줄과 사람줄을 동시에 끊어야 한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사람줄을 끊으려면 그녀가 숨긴 돈의 종착지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그녀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단서는 있다. 가온재단 자금이 해외로 나간 흔적. 그리고 그 돈이 국내에 다시 들어온 흔적. 그 말에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국내요? 그럼 어디로?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양평동 쪽에 이상한 창고 임대 계약이 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양평동. 지은호가 사는 생활권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양평동은 지은호에게 도망칠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엄마 가게도 있고 동생의 생활도 있고 지은호의 일터도 있으니까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창고로 간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거긴 가지 마. 지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안 가면 엄마가 또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은 나를 미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끼가 아니라 칼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도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피하면 커지고 맞서면 작아집니다. 그날 밤 양평동 외곽의 낡은 창고 앞. 바람이 불면 철문이 삐걱거렸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는데요. 조용한 곳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박진석, 박성재 부사장, 이지혁,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함께 오지 못한 건 내부에 누가 있을지 몰라서였습니다. 고성희는 내부에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컸고 경찰이 움직이는 순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금고 같은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비닐 포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비닐을 뜯어보자 안에는 금괴가 아니라 서류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명의 신탁 서류, 해외 법인 관련 문서,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 가온재단, 슈조이 계열사, 낯선 페이퍼 컴퍼니.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였군. 박성재 부사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아버지 돈으로 만든 왕국.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면 사람 줄 끊을 수 있어요. 이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고성의 주변은 도망칠 겁니다. 지은호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사람이 계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소름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서류 안에 이름으로 적혀 있었을지도 몰라.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창고 문 앞에는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코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런데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결국 여기까지 왔네.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 너. 고성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나라고 부르지 마.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 당신이 돈을 벌고, 당신이 바쁘고, 당신이 사랑을 핑계로 날 외롭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 길을 만든 거야.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은 사람을 부수는 방식이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부서져. 나는 그냥 먼저 부쉈을 뿐이야. 그 말은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으니 더 위험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씨, 여기까지 왔네. 너는 참 이상해. 평범한 인생이면서도 자꾸 내 앞에서.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평범하다고요? 저는 매일 버텼어요. 엄마 지키고, 동생 챙기고, 일하고, 웃고 그게 평범이면 그 평범을 왜 당신이 망가뜨려요? 고성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다루기 쉬워. 가족이 약점이잖아. 박성재 부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고성이가 박성재 부사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성재야, 넌 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 넌 아직도 나를 몰라. 너는 늘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도망치지 못했지.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맞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은호 씨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무서운 게 생겼어요. 당신이 계속 살아서 누군가를 더 부수는 게. 고성이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 이 서류들 불태우면 나는 조용히 사라져 줄게. 한우진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게. 그리고 영라도 당신 편으로 돌려줄게. 박진석은 그 제안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래. 박진석은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지금 이 창고에서 지은호의 눈을 봤습니다. 정순이의 떨림을 받고 지강호의 실종을 떠올렸고 이지환이 끌려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고성이, 너는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 너는 사라질 때도 누군가를 끌고 가. 그래서 나는 거래 안 한다. 고성희의 미소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부술게. 고성희가 손을 들어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창고 천장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이 본능적으로 위를 봤습니다. 위험해요. 순간 불이 꺼졌습니다. 창고 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서요. 지은호 씨, 너는 가족이 약점이라 했지? 그런데 너는 몰랐지. 내 약점이 사실은 더 크다는 걸.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어둠 속에서 고성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 남편이 정말 사고로 죽은 줄 알아? 지은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야기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파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살인 같은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분노해 소리쳤습니다. 고성희, 그만해. 어둠 속에서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지? 나는 끝이 없어. 너희가 나를 자르면 나도 너희를 자를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실장에게 이미 신호를 준 겁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를 듣자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누군가가 미리 열어준 길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도망. 준비된 탈출.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지은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은호 씨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멈출 수는 없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맞아. 멈추면 그 여자가 이긴다. 박진석은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며 주변을 통제했고 박진석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증거다. 오늘부로 고성희를 공식 수사 대상에 올려라. 가온재단, 슈조의 계열사, 그리고 고성희의 주변 인물까지 전부.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였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강호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집은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났지만 그 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현관 앞에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 내가 한 말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중이고 지금은 생존입니다. 근데 생존을 끝까지 같이 해내면 그 다음에야 사랑을 말할 자격이 생깁니다. 지은호는 박성재 부사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누군가의 방패가 되기 싫어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박성재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 살게 하려면. 이지혁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킨다는 말만 하지 마요. 오늘부터는 같이 간다고 해요. 지은호 씨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사람이니까. 박성재 부사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전화를 받자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 이사장을 잡고 싶으세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성희가 돈을 옮길 때 쓰던 진짜 통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성희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더 큰 판을 깔아줍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 못합니다. 대신 내일 오전 지은호 씨가 혼자 나오면 지강호 빚을 완전히 정리해드리죠. 정순이 씨 식당도 더는 안 건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와 박성재 부사장, 두 사람 중 한 명을 고성희에게 넘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사라진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판이 더 큰 판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지은호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을 던졌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표정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전화야? 지은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면 두 사람이 위험해질까봐. 말하지 않으면 엄마와 동생이 위험해질까봐.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저보고 선택하래요. 누구를 버릴 건지.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이 집은 다시 조용해졌는데요.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